방송 첫 장면이 막을 올린 순간 스튜디오를 메운 조명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새벽을 밝히는 태양처럼 벽과 천장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이었다. 모든 것이 익숙하게 흘러가는 듯하던 그때 MC 김성주가 예기치 못한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 무대는 김용빈의 신곡입니다. 순간 시간은 매끄럽게 이어지던 테이프가 끊긴 듯 멈춰섰고 카메라의 주민 소리조차 머뭇거렸다. 현장의 공기는 무언의 정적 속에서 의미심장한 숨결을 주고받았다. 김용빈은 살짝 당황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멤버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확인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리허설에도 대본에도 없던 깜짝 발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레전드 무대의 서막이었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기타 한 줄이 공기를 가르며 빚어낸 선율이 어둠 속을 비집고 올라왔다. 그 순간만큼은 스튜디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관객이 숨을 삼키고 스태프가 헤드폰 너머로 귀를 기울이는 사이 김용빈은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첫빛을 마주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첫 음절이 천천히 공중을 가로지르자 작은 잡음마저 사라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고 단단했으며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42통의 손편지를 통해 스며든 사연이 응축돼 있었다. 그 울림은 관객의 고막을 넘어 가슴속 가장 깊은 기억의 서랍까지 파고들어 아무도 부르지 않은 과거의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번 신곡 기다린다는 건의 탄생 배경은 이미 방송 직후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유명 프로듀서 정혜진이 작곡을 맡았고 김용빈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팬들이 써 내려간 42개의 사연을 가사 속에 한 줄 한 줄 새겨 넣었다는 뒷이야기가 공개되자 댓글창은 탄성과 눈물의 이모티콘으로 폭발했다. 팬들이 써준 편지를 내 목소리로 읽어주고 싶었다. 김용빈의 담담한 한마디는 공허한 홍보 멘트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년간 대기실, 호텔 창가, 심지어 이동 차량 속에서도 편지를 펼쳐들고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겼다. 그가 꾹꾹 눌러 쓴 잉크 자국에는 팬들이 보내온 상실, 위로, 그리고 다시 노래를 듣고 살아갈 용기가 주홍빛 실처럼 얽혀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김성주는 곡이 끝나기 직전 손가락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MC로서 철저한 중립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의 표정은 노래 마지막 후렴 전 고조되는 스트링 사운드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음악이 잦아들고 조명이 다시 밝아지자 그는 마이크를 입에 대기 전 잠시 말을 잃었다. 관객석을 바라보던 눈동자에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고여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잔잔한 오케스트라처럼 스튜디오에 울렸다. 그러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다. 오늘 저는 대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그냥 멈췄습니다. 그것은 경력을 넘어선 진심이었다. 현장의 환호와 박수는 일제히 감정의 파도를 따라 천장을 향해 솟구쳤다. 무대가 내려간 뒤 백스테이지에서 터져나온 탑 7 멤버들의 반응은 또 다른 드라마였다. 일부 멤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흐느꼈고 어떤 이는 떨리는 어깨로 김용빈을 끌어안았다. 오늘의 무대는 경쟁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생방송이라는 포맷이 가수와 시청자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나누는 다리로 변해버렸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예능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순수 음악의 진심을 꺼내 보인 순간 지라평했고 시청자들은 지게 바로 사람 냄새나는 트로트라는 댓글을 남겼다. 방송 종료 1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용빈 신곡 기다린다는 건 42통 편지가 나란히 올랐고 공식 클립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80만을 돌파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클릭 수치를 넘어 42명의 편지가 불러낸 180만 개의 공감이었다. 팬들은 앞다퉈 자신의 편지를 낭독하는 영상을 올렸고 기가사는 내 이야기라며 눈물 지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오래된 편견은 이 무대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팬 연령대가 20대까지 넓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제작진은 음악은 세대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분된다는 진부하지만 진실된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날 밤 김용빈은 자신의 SNS에 단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무대가 끝난 뒤 스태프들에게 건넨 손편지 위에 놓인 작은 브로치 한 점이었다. 캡션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수백 개의 화려한 수식어 대신 그는 그 한 줄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듯 자신의 의상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을 팬클럽 이름으로 어린이 복지 재단에 기부했다. 부족한 완성도를 두려워해 발표를 미루려 했던 노래가 결국 가장 큰 울림과 가장 큰 선물을 동시에 전한 셈이었다. 음악 전문가는 김용빈은 더 이상 단순한 경연형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이야기꾼이자 감정의 번역가라고 평했다. 실제로 기다린다는 거는 멜로디보다 가사보다 그 뒤에 숨은 서사가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42통이라는 숫자는 곧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사연의 개수였고 그 사연이 모여 한 곡이 되었다. 이 노래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고 시청자 각자의 방 안, 이어폰 속, 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스스로를 재생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김용빈은 예능의 무대를 음악의 서재로 탈바꿈시켰다. 무대를 직접 지켜본 관객 중에는 지방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70세 트로트 마니아도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평생 수없이 많은 무대를 봤지만 오늘처럼 손을 꼭 쥐고 노래를 들은 적은 처음지라고 말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19살 대학 신입생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공연이 끝나자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소를 주고받았다. 세대를 초월한 그 짧은 악수는 이 노래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김용빈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 고개 숙여 인사했고 감독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다음 날 SNS 타임라인을 가득 메운 것은 바로 그 캡처 화면이었다. 제작진 제작 노트에는 즉흥 편곡이라는 체크 표시가 남아있다. 실제로 방송 당일 오전, 김용빈은 밴드 세션에게 마지막 후렴에 8마디를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편지 속 문장을 그대로 노랫말에 녹여 즉석 애드리브를 넣기 위해서였다. 그 결정은 리허설 시간을 1시간이나 미뤄버렸고 생방송을 이틀 앞둔 스태프들에겐 여간 부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했다. 팬들의 마음을 빼놓을 순 없다. 결국 밴드는 악보를 다시 긋고 조명팀은 후휘조도를 재설정했다. 누군가는 그를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8마디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가장 세게 두드렸다. 이후 음원 사이트에는 기다린다는 건 티저 버전이 선공개되었고 12시간 만에 실시간 차트 3위를 기록했다. 발매 하루 전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 곡은 차트 순위보다 중요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팬덤이 아닌 공감이 수치를 끌어올리는 드문 사례라 분석했다. 실제로 댓글 상위권에는 차트 올리러 왔다 보다 그 편지를 나도 쓰고 싶었다 는 표현이 많았다. 노래가 지니는 서사적 공백을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채워넣으며 함께 만드는 콘텐츠가 된 셈이다. 김용빈은 인터뷰 내내 겸손했지만 음악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차분한 목소리 속에 단단한 확신을 드러냈다. 트로트가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노래였다면 이제는 삶의 무게를 나누는 노래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팬들을 언급했다. 저는 팬들에게서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웠고 나눔을 배웠습니다. 노래는 그 배움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말은 순간 인터뷰룸을 조용히 만들었다. 이렇듯 그의 화법은 요란한 수사를 거부하면서도 듣는 이를 숙연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4월 25일 레전드 무대가 끝나고 불과 이틀 뒤 제작진은 팬편지 낭독회를 추가 편성했다. 방송 직후 접수된 사연이 무려 1만 2천 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성준은 편지 더미를 들고 등장해 이 정도면 PD님들이 감당 못한다며 웃었고 방청객은 약속이나 한 듯 기다린다는 건 후렴을 합창했다.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생중계되자 온라인 채팅창은 실시간으로 하트와 나도 편지 보냈다는 메시지로 폭주했다. 제작진은 급히 사연 릴레이 해시태그를 열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시태그 게시물 수는 3만 건을 돌파했고 편지와 노랫말이 뒤섞인 짧은 클립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음악계 원로들은 이번 사건을 가리켜 트로트 르네상스라고 명명했다. 과거 트로트가 담아내던 향수와 서민 정서가 디지털 시대의 상호작용과 결합해 새로운 감동 방식을 창조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용빈이 이끌어낸 변화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이나 팬덤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공연의 경계를 허물고 한 편의 노래를 통해 무대와 방안,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를 세웠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가장 먼저 걸음을 내디딘 것이 바로 편지였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디지털 사운드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순간 우리는 아날로그와 하이테크가 조우할 때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지 목격했다.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음악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도 김용빈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편지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한 편의 휴먼 다큐로 담아내고 싶다며 섭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빈은 편지를 쓴 분들께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대박에서도 변함없이 팬들의 마음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태도는 다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존중 장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한 곡의 노래와 한 번의 무대에 열광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친구의 연락, 연인의 고백, 혹은 스스로의 꿈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무게로 남지만 때로는 빛이 되기도 한다. 42통의 편지가 모여 빚어낸 기다린다는 거는 그 빛을 향한 작은 횃불이었다. 김용빈은 그 불씨를 노래로 옮겼고 우리는 그 불씨에 각자의 추억과 바람을 덧붙였다. 그렇게 열린 감정의 장은 우리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걷게 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노래가 여러분의 기다림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 스튜디오를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던 순간까지도 김성주의 눈가는 촉촉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오늘 방송은 역대급을 넘어 예능의 정의를 다시 쓴 날이라 말했고 테크니컬 감독은 녹화본을 확인하며 화면에 잡히지 않는 진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 진동은 아마도 42개의 편지 속에 새겨진 진심이 카메라 렌즈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파고든 울림이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 울림을 다시 듣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김용빈의 다음 노래를 기다릴 것이다.